수십 년 동안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룬 국산 이륜차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요. 몇 년 전부터. 보도된다! 드디어 이 망할 놈의 마스크 벗을 날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찍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왜 마스크를 썼냐? 코로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몸에 좀 심각한 변화를 느껴가지고 와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480시간 동안 물만 먹고 단식하기. 뭐 나름 어느 정도 성공이라면은 성공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 지금의 결과물이긴 한데 그렇게 뭐 썩 와 이것까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돼지 새끼에서 사람은 됐네. 약 10kg 이상은 감량을 했고요. 확실히 몸에 있던 염증 수치가 낮아지니까 몸이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번에 느꼈으니까 딱 술도 안 먹은 지 100일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무역맨을 위해서 환골탈태를 실시한 무역맨이었고요. 뭐 별로 잘생기도 않은 이 마갈놈의 면상떼기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아주 슬픈 소식을 접해버렸습니다. 진짜 국내 모터사이클이 갈 때까지 갔구나를 오늘 느껴버렸습니다. 대림 모터사이클이 AJ그룹으로 인수합병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모터사이클 제조기업 1위의 뭐 해봤자 뭐 이제 KR하고 대림밖에 안 남았었지만 어쨌든 수십 년의 역사를 쓴 그 대림 자동차, 대림 모터사이클이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뭐 제대로 된 모터사이클 제조업의 기능을 할지도 사실 미지수예요. AJ그룹이 뭡니까? 렌탈 전문 업체예요. 사업성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국산차를 안 찾으니까 어때요? 유지하기 어렵죠? 뭐 무슨 모델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OEM 줘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자동차 제작증이 아닌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국산 오토바이가 있냐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옛날에 돈 쓸어 담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뭐 정부의 방치도 방치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심각하게 작용해서 지금까지 상황까지 왔다고 봐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뭐 네가 무슨 조합원이라도 되냐 대림에서 하루라도 일을 했냐 한 적은 없지만 대림의 역사를 저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대림하고 연관되어서 살아왔어요. 왜? 아버지께서 대림 혼다 그리고 효성 스즈키 세트를 운영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고 그리고 커오면서 또 대림 오토바이들을 타왔으니까 시티 탔고 프라이도 타봤고 수십 년 동안 이 대림의 발자취를 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모터사이클 동호인 모터사이클 연구가로서 오늘의 이 대림 자동차의 인수합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뜻대로 제 내피셜대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대림의 역사를 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1962년부터 지금까지 싹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림 자동차 공업이 무엇이며 왜냐면은 이제 뭐 고속도로하고 대한민국의 모터사이클 문화를 설명할 때 대림 자동차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빡이 칩니다. 뭐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은 혼다입니다. 혼다.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때 일본 혼다에서 기술 리전을 받아와서 그래 우리나라도 오토바이 한번 만들어 보자. 기아 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그렇게 기아 자동차에서 순수 국산 기술로 국산 오토바이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기아 혼다. 기아 모터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경부 고속도로도 뚫리고 앞으로는 자동차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정문구 회장. 자동차로 밀어붙이려고 현대자동차 우리나라만의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자 어때요? 대한민국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자동차를 쎄빠지게 만든다 하니까 뭐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옵니까?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해버리죠. 그게 경부 고속도로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벌써부터 뭐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못 들어가게 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가 벌써 꼬였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영향이 오늘날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수많은 모터사이클 평론가, 문화 연구가들이 그때 그 크나큰 사건을 항상 들먹여요. 그때부터 그냥 정부는 오토바이를 그냥 버린 산업이라고 치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 모터사이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기아 이름도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대림으로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갭이 커집니다. 왜? 사람들의 이동수단, 국민 생활권력이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생 때 봤던 다큐멘터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코멧 650이 나오고 나서 아주 승승장구를 해오던 그때 코멧의 품질 이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불거지고 판매고가 급 하락할 때 다큐멘터리로 뭔가 나왔었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연구원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니까 로드 테스트도 할 수도 없고 로드 테스트를 요청해봤자 경찰 아니고서는 못 들어가는데 도저히 R&BD를 할 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국산차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고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다큐멘터리를 볼 때 그 시점 야 국산이 설마 망하겠어? 왜 그런 시점에서 저는 바이크를 타왔습니다. 드림 바이크가 코멧 650 야 나 20살 되면 아르바이트 씨 빠지게 해가지고 코멧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산 오토바이는 굉장히 괜찮았다는 겁니다. 라인업도 KR 거의 뭐 30가지가 넘는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고백이랑들 어때요? 인기 좋잖아요. 코멧 650, 미라주 650 그 차들이 나와가지고 해외 수출까지 되면서 우리나라 국산 모터사이클 미래는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원분이 말을 했다시피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갭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과거 이것보다 더 과거는 어땠냐? 아주 괜찮았죠. 효성 스즈키, 대림 혼다 요거 그냥 대리점만 유지를 해도 돈을 쓸어 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뭐 효성 스즈키 대리몬다 두 대리점을 동시에 하셨는데 어머니 말로는 돈을 그냥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때는 기술 하나만 잘 배워 넣으면은 자식 새끼들 굶어 죽일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빡세게 돈 벌어가지고 지금 빌딩 짓고 계신 뭐 오토바이 관련해서 1세대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국민 GDP가 올라가고 국민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동차에 좀 더 이 자동차 프리미엄급 사람의 삶의 질을 갖다가 제대로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자동차에 눈을 들였고 거기다가 폭주적 사건까지 터져버리니까 우리나라 국산 오토바이 시장은 그냥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거기에 제가 또 언급할게요.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서 R&BD를 못한다. 로드 테스트를 제대로 못한다. 그게 유로 3, 4, 5 이렇게 환경 규제만 더 심해질 동안에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KR, 대림 얼마나 있어요 라인업. 옛날에 비해서 극도로 적은 라인업이 있고 고백이랑 라인업 이제 없습니다. 저는 한 유튜버로서 지금 뭐 국산 오토바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KR그룹하고 대림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어요. 감히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인터넷 발달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품질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산차는 믿고 거른다. 동호인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아요. 대림 오토바이, 효석 오토바이 이거는 뽑기 운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스쿠터 이런 거 125cc는 모르겠는데 고배기량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면 그냥 일산 유럽산 타라. 이러니까 어때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 소도시 요런 데는 아직까지 대림하고 효성이 건재하지만 당장 서울, 인천, 경기권 보십시오. 고배기량 레저 바이크
99.2%가 수입 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센터도 이런 수입 일제 유명 브랜드를 갖다가 메이저 브랜드를 가지지 못한 센터는 그냥 동네 센터 취급을 받고요. 이런 메이저 브랜드가 아닌 센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요즘 라이더들. 아직은 125cc 시장이 200만 대, 230만 대 요런 시장이라 가지고 국산 차들이 아직 지방 소도시에는 건재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점유율도 높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수입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곡선이 아주 빠르게 수입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정답일까? 아니라는 거를 빨리 직감을 하고 중국에 공장 차리고 중국에 OEM 주면서 이름만 KR 대림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오토바이들이잖아요. 그런 바이크들 팔리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 맞추기도 힘들고 직원들 인건비 죽인 것도 빡세고 R&BD 이제 유로5까지 나온 마당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냥 국산 오토바이를 갖다가 그냥 갖다 버린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룬 국산 이륜차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도 정부는 뭐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그냥 규제만 더 빡세게 하려고 하지. 이륜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수십 년 전 오히려 더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고 늘어나는 수요는 국산이 아닌 외산만 찾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기업이 굴러가려면은 이게 따라줘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R&BD에서 좋은 오토바이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건데 시장의 한계, 정부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가능성 없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는 거 아시잖아요. 자, 어쨌든 대림이 인수합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국내 제조업, 국내 이륜차 제조업이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좀 디테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큰 것들만 좀 몇 가지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AJ그룹이 대림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확하게 뭐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 내부 사정은 AJ그룹하고 대림자동차만 알고 있겠죠. 과연 AJ라는 대자본이 대림자동차를 꿀꺽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하자면 일단 AJ그룹은 렌탈 전문 업체입니다. AJ 렌터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고 다 알고 계시죠? 뭐 AJ그룹 뭐 중견기업에 아주 돈 많은 회사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자산도 몇천억 규모 거의 뭐 조금만 있으면은 1조 원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계열사도 상당히 많고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라는 거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게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은 여기가 뚫리지 않으면은 사업해봤자 제조업은 그냥 존망의 길을 갈 것이라는 걸 갖다가 과거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자본 조금 투자한다 해가지고 그게 될까요? 저는 이때까지 연구해온 뭐 저의 내피셜대로 현 상황을 주목을 하자면은 AJ그룹은 렌탈 회사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오토바이가 들어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은 절대 제조업에다 투자를 안 합니다. 렌탈업 또는 배달 대행업 또는 전기 이륜차 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대림이 밀고 있는 전기 이륜차 요거를 딜리버리와 함께 연동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본다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충전 스테이션을 깔 수 있는 AJ그룹의 대자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AJ가 뭐 배달의 민족하고 뭐 손을 잡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전기 이륜차가 전국에 보급이 될 거고 상용화가 될 겁니다. 만약에 AJ그룹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거 될 겁니다. 하지만 모터사이클 문화 발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이륜차는 지금 걸어왔던 그 길,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지리자동차 같이 뭐 조 있는 요런 기업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 니들 기술력 인정해 줄 테니까 뭐 몇십 년 되잖아요. 인정해 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된 오토바이 만들어 봐라. 우리가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그거 너희 로비 존나 해가지고 떨어질 테니까 한번 미친듯이 날뛰어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과연 AJ그룹에서 그런 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뭐 합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의 정말 좋은 예로 들자면은 진짜 지리자동차가 M&A에 거의 귀재예요, 귀재. 이제 외신들이 현대자동차하고 지리자동차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리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거 비교를 하면 현대자동차가 아씨 기분 나쁜데 할 정도였는데 이제 지리자동차는 현대를 뛰어넘었어요. 그럼 이런 지리자동차가 M&A의 귀재라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브랜드 가지고 있습니다. 벤츠, 벤츠의 오너고 볼보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사업 능력을 오케이 해주면서 자 우리는 돈만 대줄 테니까 한번 미친 듯이 날 뛰어봐라. 지금 볼보 얼마나 잘 나가요. 뭐 포드에서는 거의 뭐 10단 뭐 배트 뭐 껌 수준이었는데 대자본이 딱 받쳐주니까 아주 그냥 수직 상승해버리잖아. 인수합병을 한다면은 이런 효과를 갖다가 좀 누릴 수 있게 좀 제대로 된 그런 지원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이 리스펙트 되는 날이 오겠지. 야씨 박무혁이 생각한 대로 됐다가 아니던가? 저는 제발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수합병을 하였더니 야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업계가 이르르르르르르르 발전을 해버렸네 가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혼다에서 기술 이전 받아와가지고 또는 스즈키에서 기술 이전 받아와가지고 딱 시작한 게 1950년대 60년대 이때부터예요. 자 기아 혼다 이제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한번 만들어 보자를 킴코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시대에 시작을 했어요. 1962년에. 근데 봐 킴코는 굴지의 모터사이클 스쿠터 분야 생산 4위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위입니다. 4위. 효성 스즈키 KR이었죠. 그거 동시에 스즈키에서 기술 이전 받아와서 시작한 데가 어디냐? 하우즈 스즈키입니다. 지금 하우즈 정말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자 보이스트롬 250 어디서 만듭니까? 하우즈 공장에서 만듭니다. 하우즈에서 개대박난 하우즈 스즈키 차 뭡니까? 어드레스입니다. 이 두 그릇만 놓고 봐도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터사이클 산업을 갖다가 버려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아쉽고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무영맨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대림 자동차라는 대림 모터사이클이라는 이 기업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고요. 저 말고도 뭐 모터사이클 관계자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바이크를 타오시면서 대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 AJ와 인수합병을 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완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무영맨이었습니다.